자, 시청자 복댕이님의 댓글입니다. 네. 베트남 며느리를 둔 시엄마입니다. 며느리 친정사랑, 친정어머니 초청 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거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한 대로 제일 큰 문제가 경제력이더군요. 바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친정엄마라면 참고 견딜 수 있는 것도 그렇지 않더군요. 딸한테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습니다. 베트남에서도 풍족하게 살지 못했을 텐데 한국 오면 베트남 사람들 다 그런가요? 한백 커플 반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저런 베트남의 부모님들이 있죠.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결혼을 진행하고 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상담도 이렇게 많이 해보면은 그 중에 일부 부모님들이 딸들한테 바라는 게 많고 딸 하나 시집 보내서 완전 부자 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이제 과거에 저하고 진짜 잘하는 친구예요. 그 신랑분이 이제 와이프하고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거의 한 8년 정도 이래 했을 때 처갓집을 다니러 간 거예요. 8년 만에? 예, 아니, 그 전에 갔는데 그 8년째쯤 됐을 때 처갓집을 한번 갔는데 그 옆에 사는 분이 자기 딸이, 한국 시집 가는데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잠깐 따라오라 하더래요. 따라오라 딱 하니까 단층짜리 집을 깔끔하게 새로 지어 놓고 이렇게 살더래요. 그래갖고 이거 3년 전에 집을 새로 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을 자랑하는 줄 알았대. 뭐, 그래요? 하더니 좀 있으니까 하는 말이 한국 자기 사위 연락처하고 막 주더래요. 주면서 하는 말이 이거 3층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가서 말 좀 해달라 하더래요. 그래서 야, 친구 입장에서 얼마나 띵 맞히겠어요. 그렇죠, 황당. 이 친구도 사실 과거에 결혼업을 한 몇 년간 했었어요. 사무실을 차려서. 그러니까 띵 맞춰갖고 그런 거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뭐 지금 집 깨끗하고 좋은데 뭘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더 큰 집에 살고 싶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한국에 본인들이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대요. 순수 사위가 그 집을 지어준 거야. 그런데도 더 큰 집을 원한다. 그러면 처가에서 와서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처갓집에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90%는요, 사위한테 피해 안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농장 같은 데 보면 기숙사 있는데 이런 데 가서, 생활하고, 그러고,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정도 그냥 가서 만나러 갔다 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최대한 사위한테, 안 그러면 딸한테 피해 덜 주려고. 베트남 사람들이 자존심 강한데. 근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은 거죠. 피해를 덜 주려고 하는 분들이. 네. 그러고 자기들이 벌어가서 이렇게 또 자기들이 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부모들이 딸들한테 요구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에 제가 한 사람도 뭐냐면은 엄마가 공주예요. 한국 와서 일을 안 해. 아빠는 가서 일하고 엄마는 공주야. 응? 그런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다양한데 일부 딸한테 요구하는 부모들이 가끔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상 사위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딸들이 좀 이렇게 단호하게 하는 딸들도 있고 또 그렇게 못하고 억지로 엄마한테 끌려가는 신부들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은 부모하고 한번 불러가서 같이 앉아서 제대로 이야기를 한번 하든가. 근데 왜냐면 딸한테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딸은 딸대로 또 머리 아프고, 그럼 자기들도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일하는 거에 대한 불만도 있고, 힘들다, 한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조금 좋은 데 가서 일하고 싶다 해갖고,
불법적인 일로 해가지고 잡히고, 어허. 응? 그래갖고 또 추방당하면은 나중에 또 한국 가고 싶어도 일하러 못 가고.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이 부자 나라 생각하고 다 일도 편하게 하고 돈을 쉽게 버는 줄 알잖아. 쉽게 버는 줄 알아요. 가서 일이 힘들게 하고 어떻게 한다 하는 건 한국 그 사람들이, 자, 시골에 이게 농사하는 데 가보잖아요. 우리가 농사 많이 하는 신랑분들이 외국 사람을 이제 쓰잖아요. 네. 쓰는데, 베트남 부모들이 왔을 때 일을 참 막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당을 하루 10만 원을 준다 칩시다. 예를 들자면은, 한국 사람. 그러면 한국 사람만큼 더 열심히 빨리빨리 이제 하고. 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누가 들었는데, 그분은 신부 엄마인데, 진짜 일을 빨리빨리 쳐낸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다른 이렇게 농사 하시는 데서 서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10,000원 더 주고 20,000원 더 주고 막 데리고 가려고. 근데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한국 사람 왜 그 고추를 딴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한 고랑씩 맡아서 이제 따 나가잖아요. 한국 사람들 예를 들어서 10m 나가면 이 사람은 5m도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일당 주고 안 쓸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10만 원 주는 걸 5만 원 정도 하면은 와서 일하세요. 이렇게 또 작게 주면 작게 준다고 또 하고. 많이. 근데 그런 분들이 베트남에서 엄마들이 사실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이게 베트남도 남편이 일하고 엄마가 또 집에 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엄마가 또 일하고 아버지들이 집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 얼마 전에도 누가 그냥 아버지 직업이 뭐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나무 키워요. 그래갖고 나무 집에 몇 그루 있는 거 그거 만날 쳐다보는 게 키운다고. 우리 아버지 물고기 키워요. 집 옆에 웅덩이 좀 있는데 뭐 저절로 그 물고기 밥은 뿌리죠. 어? 근데 실질적으로 집에 놀고 있는 분들이거든. 그런 분들이 한국 와서 그냥 한국 가면은 이제 돈 벌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와서 일해보면은 한국 사람이 엄청 부지런하게 일하고 막 이런 것 자체를 자기들도 깜짝 놀라는 거죠. 놀는데 엄청 힘들어. 응? 그런 분들이 있고, 그대로 또 열심히 와서 해서 더 주위에서 저 사람 일 잘한다 서로 데려가려고 할 정도로 이런 분들도 있고, 다양해요. 다양한데 사실 한국 와서 딸들한테 좀 힘들게 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베트남에서 별로 일을 안 했던 분들. 근데 실제로 베트남에서 부모들이 막 일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분들은 한국 가서도 열심히 해요. 그런 분들은 또 주변에서 막 부추기고 이럴 거. 한국 결혼했다, 야, 너희 집 부자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죠.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이런 말 했잖아요. 한국 결혼을 하면은 그 동네에서 그 집의 지위가 올라간다. 계급이 상승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딸이 한국 결혼했다 하면 어깨에 힘이 벌써 딱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가서 한 1년 동안 돈 좀 벌어서 겨울에 추울 때 돼갖고 베트남 오면은 폼을 오만성 다 잡죠, 있죠. 근데 사실상 제대로 이렇게 많이 벌어오신 분들은 집 고치든가 아니면 집을 새로 짓든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좀 겉멋이 있는 부모들은 오면은 금팔찌, 금목걸이 사갖고 동네에 휘젓고 다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벌어왔다. 그러면은 막 한 3,000만 원 벌어왔다고 막 떠들고. 마지막으로 그 시어머니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분은 딸하고 한번 조용히 이야기해서 딸 생각이 어떤지, 딸도 힘들다 그러면은 그 친정엄마 아버지를 불러놓고 딸하고 조용히 한번 이야기를 하고 딸 행복을 먼저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딸 옆에서 봤을 때 진짜 며느리가 힘들다, 그거 안타깝죠. 그냥 계속 놔주면은 똑같아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한번 며느리하고도 조용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죠. 며느리가 뭐 좀 힘들어도 그냥 우리 아빠 엄마인데 어떡하겠어요, 이런 또 신부들도 워낙 착하다 보면 그런 있거든요. 응? 그래도 네가 힘들면 되냐, 며느리를 설득하고, 그 다음 며느리도 부모님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근데
그런 부모들은요, 실질적으로 뭐, 전체 비율에 보면 한 10% 안쪽이에요. 간혹 가다가 있는 거지. 진짜 특별한 케이스죠. 요즘은 또 한국에 이렇게 일하러 안 오는 부모들도 많아요. 어? 딸한테 도로 피해준다 그러면서 안 오고, 얼마 전에도 우리 뭐 결혼하고 간데 부모 안 간다 하고, 그냥 나중에 시간 나면 한국 놀러 한번 갈게. 너가 행복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하는 부모들도 있고, 진짜 좋은 부모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부모들이 있으면은 베트남 부모들은 다 그런 거 아닌가. 다 또 신부들 중에도 돈독하는 신부 있으면은 베트남 신부는 다 그렇다. 그런 신부를 사실 만난 거예요. 만난 거지 다 그런 거는 전혀 아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